올라와. 영양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헤치는 시간인데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2023년 9월 수의내과학 저널에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인데요. 그 강아지에서 만성장병증이 이제 있는 강아지예요. 이 질병이 확진되기 전에 어떤 음식을 이제 먹었었는지를 연구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형태의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잘 발생했는지를 분석한 그런 논문입니다. 우선 이 만성장병증은 만성적인 장질환을 포함하는 용어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IBD, 그래서 Inflammatory Bowel Disease의 약자이고 우리말로는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합니다. PLE라 그래가지고 Protein Losing Enteropathy, 그래서 이제 단백 소실성 장병증이라고 하거든요. 만성적으로 어떤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게 만성 장병증인데, 이외에도 뭐 여러 이제 면역 매개성 장병증이라든가 병원성 미생물이 좀 과도하게 증식하는 그런 질병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질병이 있는 경우에 식이요법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고단백 식이, 그리고 저지방 식이, 그리고 식이섬유를 약간 증가해 준다든가 또는 오메가3를 적용한다든가 또는 이제 유산균 등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루틴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만성 장병증이 있는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어떤 음식들을 섭취했는가를 분석해가지고 만성 장병증에 좀 더 잘 걸리게끔 하는 그런 식이 요인을 분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살펴보면은 만성 장병증이 있는 강아지 48마리, 그리고 건강한 강아지 47마리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 질병을 일으킨 강아지들에게 먹였던 음식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건사료도 있었고 캔사료도 있었고, 그리고 집에서 만들어주는 홈메이드 자연식도 있었고, 그리고 홈메이드 생식도 있었습니다. 구분했던 거는 단백질 공급원이 육류이냐 또는 뭐 식물성 단백질이 베이스이냐, 그리고 육류인 경우에는 적색육이냐 백색육이냐, 탄수화물 공급원이 곡물이냐 야채이냐, 각각의 강아지들이 먹는 그 식단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 그리고 지방의 함량, 그리고 탄수화물의 양, 그리고 식이섬유 함량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지 낮은지를 구분해 가지고 통계 처리해서 결과를 도출한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두 가지 요인이 만성 장병증을 더 잘 유발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분 함량이 낮은 건사료를 섭취할 경우에 만성 장병증의 발병률이 높아졌습니다. 습식이라든가 자연식을 먹였을 때는 IBD나 PLE와 같은 만성 장병증의 유발률이 좀 낮았다라는 거고, 수분 함량이 14% 이하 이제 건조한 식단을 제공했을 때 그런 이제 장질환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은 이제 사람에서 비슷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크론병 환자, 이제 크론병이 강아지, 고양이로 보면 IBD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에서 그 유아들 IBD 발병률이 음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좀 더 증가했다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서의 결과와 동물에서의 결과가 유사하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이 적은 식단을 섭취할 경우에 만성 장병증의 유병률이 좀 이 또한 다른 논문인데, 이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고 만성 장병증 중에 IBD에 좀 국한해 가지고 수행한 연구였거든요. 이 연구 결과 역시 열 처리를 좀 많이 한 상업 가공 사료에 비해서 생고기 자연식을 먹였을 때는 장 기능이 더 잘 개선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식을 하는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 장병증이 있거나 또는 예방적 차원에서 만약에 음식을 급여한다라면은 이런 이제 자연식이 좀 더 나은 어떤 선택, 식재료 자체가 신선하고 그리고 가공 처리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 대표적으로 영양소가 소실된다거나 영양소의 변형과 같은 그런
단점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은 어떤 형태의 식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연식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자연식을 하는 경우에 역시 두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 문제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영양 불균형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두 가지 문제, 미생물에 대한 오염은 열 처리를 어느 정도 적당히 하게 되면은 그런 오염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양 불균형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식단을 조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생물 오염이라든가 영양 불균형과 같은 문제는 컨트롤이 가능한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자연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생 관리와 영양 균형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연식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IBD와 같은 그런 만성 장병증을 좀 완화시키는데 또는 예방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더 나은 방법이다 라고 이제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상업 가공사료인 경우에 열 처리가 적어도 3번 이루어지게 되고, 이 열 처리 과정에서 이제 단백질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IBD라든가 PLE의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서 좀 더 많이 이제 섭취돼야 되는 그런 영양소인데, 그게 자연식에 비해서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아마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건사료인 경우에는 익스트루딩이라 그래가지고 그 압축 팽화 과정인데 열 처리와 함께 알갱이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A라는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한 다음에 B라는 제품이 그 익스트루전 기계에 들어가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A 사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B 사료를 그냥 바로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다른 단백질원이 혼입되는 바람에 아마도 이제 IBD와 같은 문제가 좀 더 잘 발생했을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영양소 소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제공이 돼야지 체내 어떤 신진대사라든가 여러 가지 세포들이 활동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탄수화물 자체도 사실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떤 식재료입니다. 포괄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영양 상담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 상담을 하는데 IBD 환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자연식을 하는 경우에 내가 이 고기를 사서 먹이는 거다 보니까는 원료 혼입이 없죠. 그리고 이제 흡수율도 굉장히 높고 영양소 파괴도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는 IBD가 사실 굉장히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질병인데도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제 경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논문에서의 결과 역시도 자연식을 급여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만성 장병증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공통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